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순천시의회에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고 시의회는 3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순천시 의회에 발의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입니다. 도로나 주거지역, 축사 2km 이내에는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으면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요청한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상 농사를 짓기 쉽지 않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풍력 발전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이라는 거 바람연금 같은 것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 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 풍력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환경 훼손과 건강상 피해는 물론 마을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발전기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 물어보면 어디나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이웃이 적이 돼. 마을 공동체 파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2차례 보류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정례회에서도 개정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3차례나 보류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쯤 간담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이달 중순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11일 밤 여수 소호 동동다리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와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개최된 2025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의 연계 행사로 기상 악화 때문에 연기된 바 있으며 현악 4중주 팀의 클래식 앙상블과 함께 공중 점화 기능이 탑재된 1000대의 드론이 대규모 군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연이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밤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김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 김의 세계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김 산업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김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 분석, 김 세계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이 이뤄집니다. 전남도는 또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국제 수출단지 등을 통해 K김 국가 전략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설 예정이던 교실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멈췄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학생들의 피해만큼이나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할 운동장에는 공사 자재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지하실과 화장실 공정까지 마무리됐지만 정작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 임대료도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피해가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이. 원청업체는 발주청인 도교육청으로부터 8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서도 정작 하청업체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증축하려던 공사는 결국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중단됐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건축, 토목 등 15개의 하청업체가 이를 하고도 못 받은 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던 터는 이렇게 모두 철거가 된 모습인데요. 막상 해체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공사비 7천만 원가량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청 공사니까 믿고 일했던 업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식비도 못 주는 회사랑 계약을 해갖고 식비도 못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식대를 못 받았다니까 다 이해가 안 간대요. 관공서 공사인데. 최근 도교육청은 원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에 대한 새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현실성이 없다며 공사비 대불 등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겠다. 입찰을 업체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와서 이 돈을 해결해갖고 6, 7억을 내갖고 오면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문제가 된 원청업체 측은 지불 능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에서 1순위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종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됐지만 하청업체들은 교육청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가 지난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입장객이 몰린 관광지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 입장객은 430만 4천 명으로 경복궁, 킨텍스, 에버랜드, 롯데월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순천만에 이어 전남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여수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로 103만 명을 기록했으며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나간읍성, 여수 전라좌수영 거북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파는 임시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나주에 이 같은 매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도심가에 위치한 한 임시 아울렛 매장.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곳은 지난 4월 문을 열고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건강식품 등을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팔고 있습니다. 주부와 노인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아따 많이 사대. 100만 원짜리 넘은 것을 많이 사. 지역 상인들은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전국을 돌며 1년 단위로 임시 매장을 여는 이동 판매 형식의 아울렛이 어르신들을 현혹해 물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독일제 제일 좋은 곳이 틸만이라고 있는데 그게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지금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350 주고 산답니다. 녹용 한 솥에 지금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아울렛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로부터 정식 영업 허가를 받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강매를 하거나 허위 광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 물품도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아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하시는 거는 옷가게니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꽉 저 옷가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방용품 이런 생활용품인데.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오해가 좀 있죠.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자 나주시가 현장 단속을 벌였지만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서랑 같이 협동 점검도 하고 이제 사기 측면이 있는지 이제 경찰서랑 수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점을 발견을 못했어요. 올해 말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임시 아울렛 매장에 대해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주장하는 지역 상인들. 지자체마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심장과 뇌혈관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순천에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지역에서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센터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한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심사를 거쳐 순천 성가롤로 병원을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10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전남에서 유일합니다. 7월 정식 개소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특히 예방과 재활 관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지역 필수 의료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4시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기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매년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최소 인력으로 센터를 구축한 상황. 고령화로 지역 심내혈관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순천뿐 아니라 광양과 여수, 구례와 고흥 등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성가롤로 병원을 찾은 뇌졸중 환자 통계를 보면 10명 중 6명은 순천 외 지역에서 왔으며 인근 광양과 여수의 비중이 컸습니다.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인력 풀을 좀 운영한다거나. 센터와 순천시는 우선 지역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강원FC 미드필더 최한솔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최한솔은 큰 키와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어 대인 방어 능력과 후방 빌드업의 강점을 지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앙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한솔 선수는 팀에 빠르게 적응해 더 많은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서면 청소골 계곡 등 12곳에 쓰레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수거함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서객들이 몰리는 8월부터는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 처리반을 투입해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민생회복과 정책 현장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1년도 시정부 견제와 책임 의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제8대 후반기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지역의 중심을 지켰다며 산단 위기에 따른 민생회복과 시정감시, 시민체감 입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 4가지 주요 성과를 열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남은 1년도 산단 경쟁력 회복 기반 마련과 선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책임의정 실현 등을 위해 더 큰 책임감과 실천력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냉연 코일 생산 주요 과정에서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냉연부와 기술연구원의 협업으로 냉간 아변 생산 공정에 자동 속도 제어 기술을 자체 개발해 시간당 10톤 이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 개선,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냉연 코일 생산은 작업자가 직접 모니터와 생산 라인을 지켜보며 한 공정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다른 공정의 속도를 맞춰 조정하는 수동 방식으로 제어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 다산 안전대상 1위를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제7회 다산 안전대상 시군 부문에서 재난관리, 재해 예방 등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